오늘 강의할 주제는 이제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책 대안이 없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이런 걸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써서 책으로 내보겠다. 내고 나니까 아주 시장의 반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게 책이 이제 그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라고 2011년에 쓴 책입니다. 문재인의 서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가까이 놓고 항상 보는 책 12권.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부족. 근데 일자리는 부족한 게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나쁜 일자리는 참 많이 있죠. 신자유주의다. 그다음에 또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규제가 많아서 그렇다. 이것도 뭐 그렇고, 또 혁신, 요새 많이 혁신 성장하면서 혁신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노동 개혁이 안 돼서 그렇다. 노동 개혁 안 됐다는 것은 이제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문제 때문에 이겠죠.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사실은 경쟁이 없어요. 뭐 관료나 공무원이나 뭐 의사나,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눈높이 문제와 노력 문제. 3만 달러에 맞는 직업, 3만 달러에 맞는 일자리, 그런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그러면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고, 두 번째는 비싼 집값과 집세다. 많이 버는 사람, 되게 이제 갖고 싶은 직업들이죠. 재벌이나 기업 경영진,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관료, 교수, 공무원. 근데 이분들이 소득이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얻는 거냐?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불공정한 제도와 특혜다. 이 사람들이 나라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갑니다.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한 상위 10% 좋은 일자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죠. 노량진 같은 데 가면 계속 그 취업 준비생들이 공시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중소기업이나 농촌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비싸냐? 특혜가 많아요, 한국은. 대표적으로 특혜가 뭐냐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한번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 오르고, 빌딩값 오르고, 그 다음에 임대료 오르고. 이것을 정부가 바꿔줘야 돼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럼 정책 대안이 없나?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나쁜 것도 있지만, 경제 문제는 그래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나름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지 않고 알고 있어도 자신이 이익이나 표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하고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국책은행, 고위 임원의 보수를 현재 절반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절감된 예산으로 구공무원이나 공기업 신입 직원 채용을 대폭 확대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공무원 수보다 의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OECD 평균에 맞춰서 5만 명 정도 의사 수들을 늘리면 의대를 설립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호사도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 보조 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일자리가 20만 개는 늘 거예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은행이 새로 생기는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은행 수가 18개인가 그렇게 해요. 지금 당장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소형 금융기관을 생겨나면 이건 뭐 재정 부담도 없고, 일자리 창출, 투자 증가, 국민의 금융 서비스 확대, 그리고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안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은행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되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훌렁 날아가고 외국계가 다 들어올 수 있다. 5급 공채, 이게 보통 고시라고 하는 거죠. 이걸 폐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9급을 채용을 대폭 늘리고, 7급 공채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전문직 중심으로 가야 된다. 대개 들어가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들어간다고 치면 한 50대 중반쯤 되면은 상위 10% 이내들은 아예 고소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건 맞는데, 지금과 같은 보수 체계에서 늘리는 건 나라를 망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대학의
정규교수와 시간 강사의 차이는 그냥 하늘과 땅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고급 인력이 많아요.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을 만든다. 뭐 척추교정의사, 발치료사, 독립금융상담사, 스포츠 재활의사, 탐정, 로비스트. 이거 다 괜찮은 직업이에요. 이런 직업이 한 개 생기면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날까요? 어떤 건 몇만 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7째가 이제 공기업이나 금융 감사, 우리 협회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대기업 사회이사 이런 데는 이제 관료들을 못 가게 해야 된다. 낙하산을 금지하라. 그리고 교수를 이 겸직 제한을 엄격히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과세, 보유세에 대한 단기 인상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조세 특혜를 없애야 됩니다. 소득세 포괄주의는 미국이나 유럽은 일반적인 소득세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소득세 열거주의예요. 세법에서 이러한 소득만 세금을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내요. 근데 경제는 계속 흘러가면서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면 과세를 못하는 소득이 생깁니다. 쫓아가기 어려워요. 미국은 뇌물 받았건 뭐 조직 폭력을 통해서 벌었건 마약 밀배를 해서 벌었건 불법으로 해서 벌은 돈도 세금을 내야 돼요. 중요한 게 이제 대표이사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폐지입니다. 거죠. 주식회사라는 것은 위험이 큰 사업을 할 때 자기가 그 투자한 돈만 내고 책임지고 그냥 망하면 터는 건데 꽤 크게 하다가 망하면 다시 자기 이름으로 재계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래는 저는 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면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과 아르헨티나 중간 정도에 있을 것 같다. 사이에 어디 있을 것 같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엄마 찾아 산만이라는 게 이태리에 사시는 그 마르코의 엄마가 그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걸 얘가 찾으러 간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영광에 비해서는 참 어려운 나라죠. 근데 한국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사는 게 계속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은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요. 올해는 뭐 저보다 조금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1%대 성장을 하면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이제 일본의 뒤를 따를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비유하는 말이 노후 준비가 잘 된 노인이에요. 근데 한국은 노후 준비 없이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개혁 과제의 한 절반 이상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도 성공이 됩니다. 여러 젊은이들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과제를 생각해보고 이런 과제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 세력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